네, 김용훈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머리에 힘도 주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훈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극복한 부분 성장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예요. 네, 호날두라는 선수고 이 친구는 한 해에 몇천억을 벌긴 하는데 어릴 적에는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고요. 형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축구화도 없어서 축구를 못했고 남들보다 심장이 2배 빨리는 질병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 성장한 뭔가 키워드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이스토리 간단하게 진행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 지원팀에서 근무했었어요.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3교대로 근무했어요. 지금쯤이면 옷을 한 5겹씩 입고 대기하는 시간에는 항공기 밑에 엔진에 앉아있거나 차량에 앉아있거나 그리고 여름에는 우의를 입고 뛰어다니고 정말 모든 스케줄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스케줄에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저녁 12시에 퇴근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또 자고 그러니까 제 모든 리듬은 회사의 스케줄로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항상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복지는 괜찮아요. 제가 자녀가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대학교는 무료로 갈 수 있고 항공기 티켓이 12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항공편은 그냥 무료로 그 다음에 뭐 연금도 괜찮고 근데 이 부분 하나 보고 이제 공항에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공항에 다니면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1년 차나 10년 차나 20년 차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 해가 지나고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 제가 하는 일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너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가장 경멸을 느꼈던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진급 심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진급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남을 험담해야지만 내가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씩 로비를 해서 근데 정작 진급을 해봤자 한 달에 월급이 한 7만 5천 원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항공기 1cm 정도의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 항공편은 결항이에요. 그러니까 1cm당 한 1억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객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감봉이나 문책이나 이제 전출, 이제 바로 퇴사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승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가장 약간 너무 불편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퇴근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미영 사장이 뉴스킨을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대문을 배워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상에다가 이런 제품들을 깔아놓고 첫 질문이 빨래비누로 세수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아 왜 그래 진짜 나는 샤워도 할 수 있어. 빨리 좀 밥이나 좀 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일하다가 목 디스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때 갈바닉을 하고 나서 목 디스크가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좋다라고 얘기하면 한 2시간 또 설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도 PPT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임상이 있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넨서, 바디바, 푸크림 이용했는데 한 2주 만에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도 조금 빠지고 좀 슬림해진 것 같고 이거는 공항에서 일하면 자외선에 눈이 많이 타요. 아까 그 전 사진에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낀 게 아니고 눈이 이게 타요.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가 터질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유스 먹고 3일 만에 이렇게 눈탱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운전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선글라스 안 껴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운전할 때. 인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일을 하다가 팔을 부러졌어요. 그래서 2달 정도 회사에서 이제 쉬게 됐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루는 미경 사장이 오더니 자기 대본이 너무 하고 싶은데 대본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 이러면서 제가 SNS로 이제 뉴스킨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4년 1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한 20명 정도 대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네, 대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SNS에서 뉴스킨 대문을 하게끔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뉴스킨을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뉴스킨 회사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보상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미영 사장이 대문을 하게 되면 커미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왠지 이게 기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항 직종이 실수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왠지 어느 순간 저도 이걸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고, 근데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꼭 할 것만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미영 사장이, 여기 삐약이 보이죠? 저한테 하도 삐약삐약 거려가지고 2014년 2월 달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예. 나는 나중에 60 넘어가면 여행 다닐 건데 너는 뭐 하고 다닐 거냐고. 너 그러다 폐지 죽는다고. 예, 그래서 설마 폐지가 죽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2014년 한 3월경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제가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업함과 동시에 그 전에도 하루에 1년 한 366일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업함과 동시에 더 많이 싸웠어요.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공항 전에 일했던 게 강화문 제일은행 지점에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 다니면서 대출 업무 쪽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오면 제일은행에 부합된 내용이면 제일은행에서 승인을 내주고, 그게 아니면 시티은행이나 무슨 HSBC나 이렇게 토스 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은행부터 사람원이 사금융, 러시캐시까지 다 사금융이거든요. 내가 이 모든 코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토스 해주는 사람도 너무 편하겠구나 해서 제가 정금융사 코드를 다 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플랫폼과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정말 그러니까 사이트도 구축을 하고 고객이 넘어오면 제가 너무 편하게 승인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주변 거래처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김영호 팀장한테 A라는 고객 하나 넘겨주면 너무 편하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거래처가 한 100개, 한 200개 정도 돼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26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3,000씩 정도 벌었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도 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킨 하자마자 미영 사장한테 했던 얘기가, 나 뭐 하면 되냐고. 리크루팅 많이 하거나 제품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했어요? 뭐라고요? 말투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리얼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미경 사장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비리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 3개월이면 끝나지 막 이랬어요 제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되게 두서없이 만나고 있었어요. 명단 작성, 면담 작성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한테는 300명의 명단이 있다고. 근데 이걸로 총알로 비유하면 계속 총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안 좋은 얘기하고 미경 사장한테 막 짜증 부리고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미경 사장이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나는 내 인맥을 그렇게 계략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엄청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명단이 없고 동선이 없으면 제가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지역, 직업, 그리고 만남, 제품, 사업 설명, 초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조금 수월했어요. 이제 그제서야 이해했던 부분이고,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됐어요. 그때 은행에서 아도를 칠 때는, 대박을 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 몰렸어요. 나랑 밥 한 번 먹자. 도대체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 나도 돈 좀 벌게 해달라. 막 맨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는 막 사람이 막 몰렸어요. 막 파리새끼들까지. 근데 이 부분이
어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뉴스킨 쪽에서 계속. 근데 미경 사장이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호키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의식지도.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뭐가 보여?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존심, 분노, 공격, 뭐 욕망, 경멸, 미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사장이. 그러니까 뉴스킨에서는 200이 룰이래요. 200이 용기, 긍정, 힘을 주는. 여기서 보면 안 보이실 거예요. 넌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너 정말 잘 될 거야. 무엇을 하든 뭐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이 루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의식적으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좀 책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한 권을 다 독파한 것보다 굉장히 여러 권의 책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공항 후배가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후배가 형, 근데 뉴스킨 하면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데? 이랬는데 아니야 형 진짜 되게 많이 변했어. 뉴스킨이 어떤 거야? 라고 그때 처음 물어봤어요. 근데 단순히 제 마음이 의도적으로 좀 바뀌려고 노력했던 것 뿐인데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친구가 결국엔 리크루팅 됐어요. 네, 결국에. 저는 자존심이 자존감이랑 똑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을 알기 전까지. 근데 의식적으로 자존감 한번 볼게요. 남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래요. 근데 자존심은 남의 평가와 관련되어 나를 평가하는 마음이 자존심이래요. 근데 자신감은 성공 경험을 통한 자기 신뢰. 제가 뉴스킨을 경험한 바로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뉴스킨은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내가 매력적으로 바뀌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대요. 남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기를 더욱 포장하려 하고.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제 친동생이에요. 제 친동생 2016년 1월에 얼굴이 이랬어요. 되게 투실투실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잘생긴. 네. 근데 2016년 5월 달에 남자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친형이,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형이 병원에 데려갑니다. 근데 저혈당 당뇨가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입원을 해라. 근데 동생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5월 23일 날에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약 5개월 정도에 제가 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근데 더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과 아까 의식지도에서 봤으면 의식 수준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숨 막혀서 어떻게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하루에 한 2시간을 운동을 하면 12시간을 자야지만 피로가 회복돼요. 제가 오늘 찾아가도 집에 있고 내일 찾아가도 집에 있고 내일 모레 찾아가도 집에 있고 집에서 휴대폰 게임하고 지금 나이가 35이에요. 이래서 정말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근데 제가 방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을 만큼의 바닥인 거예요. 하여튼 자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되게 잘하고 싶죠? 네. 리크루팅. 나원사님 리크루팅 되게 잘하고 싶죠? 네. 근데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당신을 복제해도 돼요? 어쩌면 그래서 리크루팅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 매력도 없어. 말도 잘 안 해. 근데 또 한 사람은 약간 얼굴이 좀 부족해. 근데 얘기하다 보면 매력이 철철 넘쳐. 자신감도 높고 자존감도 막 충분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후자.
예, 이런 마음이면 리크루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매력적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사람은 오는 것 같아요. 방법이나 스킬, 뭐 이론, 자료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 같더라고요. 결국에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거든. 이 사람한테 제품 쓰고 싶거든. 이 사람 만나면 즐겁고 이 사람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크루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면 뭐해? 네트워크에서 뉴스킨이 아니고 네트워크 전체에 직접 판매 종사하는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을 뽑아본 거예요. 근무 시간. 이거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33%. 나는 뉴스킨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1억, 5천 이렇게 벌자고 들어왔는데 정작 내 행동은 33%는 하루에 1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2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 근무 시간이 성과와 무조건 비례되는 일은 아니에요, 뉴스킨은. 근데 적어도 직장인 생활만큼은 해야지. 근데 그 직장인 생활만큼 8시간 투자하는 시간이 8%밖에 안 돼요. 인정하시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라미드 다단계만 있다니까요. 정작 직장 생활 다니면 8시간이 뭐야? 10시간, 12시간까지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매력적이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성과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정신병자 되지 맙시다. 네, 정신병자. 아까 그 8%만이 8시간을 일했고 성공한 사람 중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해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어디가 가장 붐비는지 아세요? 1월이면 헬스장이 가장 많이 붐벼요.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몸매를 다듬고 싶어서 헬스장을 가장 많이 끊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밖에 안 돼요. 미친 거지. 내가 헬스장만 등록만 해놓고 내 몸이 변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이랑 똑같은 것 같아. 뉴스킨만 선택만 하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는 레버러지 일으킬 거야, 나는 한 달에 1억 벌 거야 라는 생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당신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가? 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이 되게 빨리 끄는 거지. 되게 빨리 끊어도 되나? 벌써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어찌됐건 공항 후배가 들어오고 제가 조금 달라진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싱가포르 트립을 가게 됐어요. 정말 스무스하게. 근데 싱가포르 트립에 대한 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이 하루는 서울에 오셔서 싱가포르 트립 가서 뭐를 하면 가장 떨려? 어떻게 하면 너가 가고 싶어? 이런 사장님 저는 싱가포르에서 풋살 차면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거기서 축구를 하자. 근데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싱가포르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마리나 베이 샌즈 옆에는 구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불 한번 꺼줘요 이거. 네. 이 사진 되게 잘 나왔죠.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나나 사장님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옆에 여기 사자 대가리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걸어서는 한 30분인데 한 10분 만에 같이 뛰어갔다 오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트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싱가포르 트립 갈 때 게이트 1번에서 티켓팅하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거는요 솔직히 있을 수 없어요. 개인 있을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있을 수도 없어요. 게이트 1번을 사용하는 건 정말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들 말고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통으로 빌린 거야. 그래서 정말 미쳤구나. 와 정말 대박이다. 게이트 1번이 왜 좋냐면 출발로 들어와서 가장 주차가 용이하고 가장 티켓팅이 편한 곳이 게이트 1번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회사에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시드니 트립. 싱가포르 트립은 제 개인의 기쁨이었지만 싱가포르 트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이랑 같이 너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로드맵을 트립으로 맞췄어요.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시드니 트립.
파트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쁜 것보다 기쁨이 2배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에 가고 싶으면 바다의 아름다움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트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도 같이 동기부여가 돼서 같이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드코스트 포기 스피치. 아까 나라 사장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번 연도 9월 달에 이기수 그룹장님이 저녁 한 11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내일 골드코스트 뭐죠? 쪽파티? 쪽파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기 스피치를 하래요. 근데 여태까지 성공 스피치는 들어봤어도 포기 스피치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뉴스키 문화랑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포기 스피치를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 다음날 포기 스피치를 했어요. 저는 골드코스트를 포기했습니다. 이러고 뭐 못 갈 수도 있지 뭐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시드니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으니까 좀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포기했다라고 뱉어놓으니까 기분이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 골드코스트를 포기하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저희 스폰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팀엘리트 트립이 팀엘리트 세미나 맞죠? 팀엘리트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는데 에메랄드 유지하고 있으니까 항공기 티켓비만 내고 와라. 여기서 한 3일 정도 같이 미팅도 하고 그때 뉴미스파 나오는 시절이었잖아요. 뉴미스파도 먼저 써보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제주도에 간 이유는 전지현 사장님이랑 박지훈 사장님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분이 안 갔고 스폰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거의 안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 사장님이랑 박지훈 사장님이랑 양쪽으로 하루씩 더 붙여서 한 5일 정도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도 계속 골드코스트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저녁마다 전지현 사장님이랑 박지훈 사장님이랑 뭐 고수도 치고 맥주도 먹고 해변가에서 같이 맥주도 한잔 먹고 있는데 이 자리가 그대로 바뀌어서 골드코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꿈틀꿈틀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골드코스트였으면. 그리고 계속 동기부여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도 그렇고 박지훈 사장님도 그렇고 전지현 사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9월이 한 3일인가 5일 정도 남았어요. 주말 껴서. 근데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제가 5천이 부족해서 포기를 한 거거든요. 5천이 마감이 됐어요. 5천이. 그 5천 중에 어떻게 마감됐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영익 사장님이랑 부천센터에서 콜드를 막 하고 있었어요. 상품권을 들고 콜드로. 근데 어떤 여자가 걸어오더니 힐이 맨홀에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빼줬어요. 빼주고 나서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 좀 해서 전화번호 받고 그 사람이랑 인연이 돼서 저 원래 뉴스킨 썼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연락했다가 그분이 바로 TR 2세트, 해독 2세트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매출해서 기적적으로 3일 만에 골드코스트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물론이고 골드코스트를 달성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다이아까지 픽업을 하게 됐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 영상 하나 볼게요. 미디어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대충 알지만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도 비추고 있잖아요. 나중에 편집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난 더 이상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스윙스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순간 지랄하는 네가 이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 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너를 비웃고 있지 않다면 네 꿈은 충분히 큰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거의 아예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칠판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책을 내다보지 읽었을 때 엄청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느새 제가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들을 사람한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셀프톡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럼프예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할수 있다. 녹았잖아요. 스윙스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에 너 뭔데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자신감이 근자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맞죠? 이 자신감이 뭔데? 나를 믿는 마음, 나를 믿는 건데 왜 근거가 없어요? 미디어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알지만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메인스트림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다 믿었다면 내가 여기 서 있었을까? 절대요. 내가 그들이 정말 미로 살고 있어요? No. 내가 어느 막 집안이 센 사람이면 no. 우리 아버지 미국에서 청소를 많이 했고 우리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많이 일하셨어요. 난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나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힙합씬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게 내 꿈이 됐어. 너는 왜? 할 수 있어요. 그냥이라는 말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권리, 자격, 내가 어떻게 유명한 비아티스트.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쫄지 말고 그다음에 자신감 넘치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야, 마지막 영상 보고 자신감에 대한 영상 딱 보고 호주머니에 손 넣는 거 보셨어요? 걸어 나가는 것도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농담이고요. 너무 친해가지고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이 불과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오래 지켜본 사장님인데 이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되고 아, 뉴스킨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직접 보여주시는 사장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극복의 메시지를 직접 체험담으로 전달해 주신 김영우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